기획부동산 조직, 속칭 떴다방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이 무려 4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220억 원가량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을 적발했었는데 피해액은 모두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 예정지로 정했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다양한 수법으로 진화하며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요. 무려 20여 년 넘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악질적인 사기 행각입니다. 과연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기획부동산 사기의 대처와 예방에 대해 이웃집 고수에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민영사 사건들과 자문 업무들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민성호 변호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사실 이 부동산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획부동산 사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역사는 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이런 거에 당했다는 사람들 얘기는 많이 들어봤고 또 저도 전화를 받은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이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하고는 어떤 점이 제일 다른 건가요? 우선 기획부동산이라는 용어는 1999년도에 신문기사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200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쯤 정부에서 합동 단속에 나선 바가 있고 그 이후로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은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가능성이 낮아서 가격이 저렴한 토지를 구입해서 비싼 가격에 여러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남기는 방식의 영업을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업체들마다 영업 방식이 다르지만 주로 문제되는 기획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매도인이 법인이라는 점, 그리고 매수인 측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물을 물색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 측에서 텔레마케팅이나 지인을 통해 매수 권유를 한다는 점, 그리고 매매 목적물이 한 필지의 토지 전체가 아니라 공유지분이라는 점 등이 일반 부동산 거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획부동산 사기의 대표적인 수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 어떤 좀 수법들이 있는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낮은, 예를 들어서 경사도가 높은 임야나 맹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개발 허가가 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기범들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매수자들을 물색하여 매수 권유를 하는데요. 불리한 사정들은 전혀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만 제공하면서 지금 사두면 몇 년 안에 수십 배의 차익이 발생한다면서 매수 권유를 하죠. 이에 넘어간 매수자들이 돈을 이체하면 공유지분 이전 등기를 해주고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토지를 물색해서 위 작업을 다시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부동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거기가 개발이 된다 안 된다 혹은 뭐 절대 안 되는 어떤 조건이 있다 이런 거 다 알지 않나요? 네, 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분들이 대상인데요. 일단 호재 관련 기사들을 보여줘서 신뢰를 갖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혹할 만한 얘기들을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멘트들을 보면 옆에 고속도로가 들어온다, 아파트 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산단이 조성된다, 또 이게 다 변호사 검토를 다 받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환지 보상 방식으로 개발이 확정되었다, 뭐 몇 평 이상 사면 감보율을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을 쓰면서 현혹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기억에 남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실까요? 기획부동산 사기 사례는 너무나도 많은데요. 네네. 네, 대표적으로는 2019년도의 경에 성남시 금토동에서 발생한 사례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인데 전형적인 기획부동산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서 한 필지 임야를 공유지분으로 매수한 자들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제주도 서귀포 기획부동산 사례에서도 피해자가 1,000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0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인근 토지들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피해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야, 이게 피해 금액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니까요. 이 피해자들 어떤 부분에 이렇게 속습니까?
온갖 좋은 얘기들로 뭐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처럼 현혹을 하면서 계약 시점까지 토지의 구체적 지번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네, 지번을 알려주면 거짓말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또한 마치 당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매수 기회를 잃게 될 것처럼 다그침으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게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당장 급하다고 하니까 계약금을 보내고 나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는데 이미 늦은 거죠. 이건 부동산뿐만 아니라 어떤 뭐 주식이나 여러 사기 때도 이번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빨리 내일까지 꼭 입금해야 된다. 이게 참 전형적인 사람의 그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 사기범들이 뭐 어떤 마케팅이나 홍보 방법을 좀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기획부동산 사기는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범행을 주도하는 자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뒤에서 관리나 교육만 담당을 하고요.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 경험도 없는 학생들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주로 마케팅 담당 직원이나 알바로 채용을 해서 매수 권유를 하는 방법이랑 멘트 등을 교육시킵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직원들은 자신들이 교육받은 내용이 허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해야지만 그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다단계 구조고 또한 실적 압박을 상당히 주기 때문에 탈레 마케팅으로 안 되면 결국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이고, 그건 또 더 슬픈 일이네요. 네. 그렇죠. 네. 부동산 계약할 때 서류 같은 거 꼼꼼하게 살피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서류도 조작을 하나요? 등기부등본이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같은 공문서들까지 위조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다른 개발 관련 문서들, 예를 들어서 개발추진위원회 공문 같은 것들은 조작을 하거나 또는 날인도되어 있지 않은 서류들 초안을 마치 유효한 것처럼 현혹시키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한 매매계약서 자체를 위조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류를 제시받았다면 정확히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류들의 명의자는 누구인지, 날인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기획부동산 사기를 피하려면 어떤 점 주의해야 될까요? 네, 주의하실 점은 많은데요. 네. 그중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급하게 계약금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옷을 한 벌 살 때도 비교하고 입어보고 사는데 부동산을 남의 말만 믿고 급하게 계약금부터 보내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급적이면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를 거쳐서 매수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금 보내기 전에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보내셔야 되고요. 만일 매수 권유를 받을 당시에 제시된 중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이를 계약서에 기재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보가 확실하다면서도 계약서에는 기재해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정보가 실제로는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또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매수하시는 것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서너 명이 공유를 하는 것이라면 괜찮겠지만 네네. 10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처분도 어렵고 공유물 분할도 어려워서 처치 곤란해지기가 쉽습니다. 계약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꼭 확인해야 되는 무슨 서류나 절차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우선 토지 지번을 정확히 특정해서 토지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권리관계, 소유자가 누구이고 가압류나 가처분, 근저당 같은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토지 규제 상황, 즉 용도지역이나 행위 제한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네. 또한 직접 현장에 방문하셔서 경사도나 맹지 여부 등을 실제로 확인을 하시고 인터넷에 국토환경성 평가지도나 임업정보 다드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토지 경사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경사도가 만약에 20도를 넘어간다 그러면 개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개발 관련 정보를 받으셨다면 실제로 그러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관할관청에 문의하셔서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쫓겨서 뭐 이렇게 계약하고 나서 사기다 알게 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계약 당시에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이나 서류들 그리고 녹음 등 기망 행위의 증거들을 확보해 두시는 게 가장 시급하고요. 이제 이것들을 갖고 전문가 검토를 받아서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네. 계약 해제나 취소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에 따라서 계약 해제나 취소 내용 증명 또는 사기 고소, 민사소송 등 사건별로 적절한 법적 절차들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어떤 뭐 대책이나 법 보완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국토부에서 제작한 기획부동산 의심 체크리스트 등 여러 기관들이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 및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가 있고요. 지자체들 중에서도 자체적으로 기획부동산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오가는 부동산 거래는 사실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본인이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해서 매수 권유 당시에 받은 정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무리가 있다. 그러면 섣불리 매도인 측 말만 믿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은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계약서 검토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누구한테 못 물어보게 되게 귀중한 정보니까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다고요. 거기에 이제 속는 거죠. 자,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수십 배의 차익이 발생할 게 확실한 토지라면 본인들이 갖고 있지 그걸 남한테 팔 리가 없겠죠. 그렇죠. 네.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는 말은 부동산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힘들게 모은 돈 사기꾼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슬기로운 아침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뭐 사기 범죄들 알아보고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이 그거예요. 정말 그렇게 큰 이익이 나면 나부터 하지 남에게 권유하지 않는다.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